사실 댓글도 그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최초의 더선 영국의 일종의 뭐 타블로이드지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제 흥미 위주의 보도를 많이 하는데 더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요르단전 경기 전날 서로 탁탁 싸우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더선이 먼저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를 누가 제보를 했느냐 어떻게 좀 추정하시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얘기가?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더선 같은 경우에 얘기하셨지만은 전문적인 타블로이드 네. 지고 그리고 이 매체가 아시안컵에 취재를 온 것도 아니었었고 네. 거기다가 한국 매체도 아닌 영국 매체. 음. 그러니까 더선이 이런 아시아 국가 축구 대표팀에서 벌어진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은 이전엔 없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계기 발화점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기 때문에 음. 취재가 들어갈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 정말 대한축구협회나 클린스만 감독이 소스를 줬을 수도 있어요. 특히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수 시절에 활동 본거지 그리고 감독 초기에 활동 본거지가 유럽이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본인의 확고한 네트워크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소스를 뿌렸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감독 본인이 뿌렸을 이거는 가능성. 근데 사실은 전 진짜 막장 드라마 시나리오 아닌가요? 예. 예,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 가지고 네. 유럽 언론에다가 이 내용을 흘렸다. 음. 나의 어떤 리더십이나 감독으로서의 능력의 문제가 아닌 선수단 간의 불화로 인해 대회를 망친 것이다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미소 속에 정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약간 섬뜩할 정도로 예, 저는 요즘에 클린스만 감독의 미소에 대해서 주변에 그런 얘기하는데 저건 영혼이 없는 미소다. 그러니까 반사 조건처럼 나오는 그냥 미소. 네. 본인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화를 내야 하는 시점인데 그때 보면 항상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예, 그게 그 클린스만 감독의 대처법이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감독 본인이 네. 더선에 제보했을 가능성. 네. 예. 두 번째는 사실은 요르단전 당시에 그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도 감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네. 예,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거의 감지를 못하고 있었었고 뭐 그냥 훈련하다가 뭐 다쳤겠거니 예,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 중에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심이라든가 의구심을 갖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두 번째 가설은 이 부상에 대해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복귀하고 나서 네. 팀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쩌다가 이제 부상을 입고 팀에 복귀하게 된 것인지 그걸 뭐 팀 의무진이라든가 팀 수뇌부라든가 이런 쪽에 보고를 하는 과정 혹은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있는 에이전시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주요 정보가 더선 쪽으로 흘렀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유럽 쪽에 있는 타블로이드지에서 먼저 보도가 되고 그걸 보고 국내에서 막 취재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네. 일반적인 시츄에이션은 아니죠. 아니면 이제 협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가능성 감독 본인이 제보했을 가능성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냥 제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국 지인들이나 에이전시나 토트넘 네. 팀 쪽에 손가락 부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흘러갔을 가능성 또는 세 번째는 많은 이제 축구 팬들이 조금 의심하는 거는 KFA에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략. 네. 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저나 많은 이렇게 KFA 대한축구협회를 취재해온 입장이라면 느끼겠지만은 그 정도로 전략적이고 영악한 조직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부끄러운 지금 답변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네트워크가 없나요? 그 정도의 수를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직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안타까운 답변인가요? 실드 쳐주는 것 같으면서도 축구협회를 매기는 약간 예, 지금 이게 약간 말씀이시긴 클린스만 한데. 감독 화법이긴 한데 네네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서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앞서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네, 둘 중에 더 확실한 저는 무게를 뭐 일반적이라면 아마 후자가 후자.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팀에 보고하는 예, 과정에서. 왜냐하면 뭐 더선에도 축구 전문 기자들이 있거든요. 음. 예, 뭐 이렇게 신뢰도가 다른 이제 정론지에 비해 가지고 높지 않다고 하지만은 네. 오히려 더 많은 취재를 좀 하는 매체고 네. 그 과정에서 받은 소스에 대해서 소니가 지금 돌아와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이유라고 하는데라고 해서 사실은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축구 담당 기자는 아니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가십을 좀 다루는 그런 부분을 전달하는 담당 기자였는데 네. 그렇게 이제 내부 소식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언론사에 일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얻은 정보지만은 그걸 직접 다루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거가 조금 더 소화하기 맞다고 생각되는 부서에다가
저희 소위 말하는 토스를 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시나리오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2,000분 가까이 접속하시면서 의견을 주고 계신데 캐스터님께서 선수 비난은 나중에 하자. 논점 흐리지 마라. 1차 문제는 축협이다. 네, 저희도 아마 서 기자님이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협 문제부터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오리성 냄비서라는 분은 탁구왕 이강이 이제 탁구 때문에 또 이게 벌어진 게 있어서 그렇게 좀 약간 이제 풍자를 해주셨고요. 스포츠 안에서 네. 이게 혈기왕성한 젊은 선수들, 네,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네, 같이 또 이렇게 이번 대회처럼 한 달 가까이 생활을 하고 예, 그 안에서 당연히 갈등이 발생하죠. 네, 그거를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실시간 라이브 중계하듯이 음. 이랬답니다, 저랬답니다. 그 다음은 이랬고요. 네.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제외해달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안 된다 보이콧하겠. 이런 상황이 지금 축구를 관장하고 대표팀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책임이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할 행동이었냐는. 그리고 사실 식당에서 그 장면을 본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해서 지금 선수들을 이렇게 뭉치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렇죠. 해결해야 돼, 해결 사역을 해야 되는 건 네. 감독일 것 같은데 지금 손흥민, 이강인 때문에 점점점. 저는 그 발언은 책임 회피와 동시에 클린스만 감독도 네. 이제는 이 대표팀을 본인이 놓겠다라는 음. 그런 심정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본인은 이제 위약금 받고 나는 떠나면 된다. 네. 얼마나 그게 무책임합니까? 저는 최소한 이 대표팀에 대해서 본인이 월드컵까지 끌고 갈 애정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어제 그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정몽규 회장이 오늘 일단은 유임시키기로 했다라고 한들 어제 그 발언 손흥민, 이강인 때문에라고 했던 그 발언을 한 감독을 선수들이 믿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발언 때문에라도 저도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네.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어제 그 발언을 듣고는 네. 클린스만 감독하고는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 것이 맞다. 지금 40분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독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금 비판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고 또 계속해서 클린스만 쪽으로 몰아야지 왜 선수들을 비판하냐 등등의 의견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로요. 이제 오늘 이제 결과도 아마 브리핑을 안 하고 가면 더 거센 비판을 받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19년 차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축구 전문 기자로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해결하라라고 축구협회에게 제언을 하나 해주시고요. 축구 팬들도 이 사안을 좀 이렇게 좀 바라봐 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주시고 마무리해보죠. 일단 이제 축구 팬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아까 제가 이강인 선수를 웃자란 나무에 좀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좀 굉장히 좀 해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돼요. 음.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일부 나무들 뒤에 있는 거대한 숲이 지금 다 타고 있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불부터 꺼야죠. 네. 그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을 먼저 보시면서 네. 이런 갈등은 우리가 이제 유럽 축구나 국내 축구 많이 보고 있죠. 국내 축구에서는 그동안 뭐 선수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우리는 내부의 일은 내부의 일이라면서 묻어가고 서로 거기서 해결하고 갔던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더 일파만파 난리가 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결국은 저는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필요하고 이강인 선수도 필요하고 그런 능력 있는 선수들이 다 있어야 우리 대표팀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대한축구협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와의 결별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런 언론 대응 프로토콜 엉망이었죠. 네. 전력강화위원회 클린스만 감독한테 조롱받았습니다. 이런 조직 있는지도 몰랐다. 네. 그리고 정몽규 회장 우유부단하게 지금 계속 일을 결점 미루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직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 된 것도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선택, 권력의 집중화 이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거 다 반성하고 제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우리 1년 전에 제대로 세계적인 강팀들하고 맞대결 해가지고 월드컵에서 16강 갔어요. 네. 저는 그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이거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말자. 우리 이거 4년 6개월 동안
일관되게 준비해서 우리가 학습해서 얻은 정당한 성과다. 이거를 계속 선수들이 뭔가 16강을 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미라클, 기적, 놀라운 성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학습을 통한 우리가 이걸 일상화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계속 16강 가고 그 다음에는 8강, 4강 우리가 언젠가는 월드컵 결승에 서서 정상에 도전하는 것도 꿈꿔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은 이거를 학습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학습을 1년 만에 철저하게 무시한. 지금 다시 한국 축구는 기적과 요행을 바라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